소장님, 네. 지난 주말 제롬 파월 의장 말이 그렇게 험악했습니까? 왜 미국 주가 그렇게 크게 내려갔습니까? 네. 예. 이번에 좀 파월 의장의 잭슨홀 연설을 보고 나서는 다소 이렇게 좀 뭐 실망 차원을 넘어서 다소 이제 분노가 느껴집니다. 네.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지난 금요일 날 이제 그야말로 이제 제대로 한번 바보가 됐는데요. 이제 대놓고 이제 두고 이제 따라다니면서 악플 다실 분들이 많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너 그때 잭슨을 앞두고 뭐. 자, 그런데 뭐 그가 인생에 별로 도움 안 되시니까 만약에 제가 그때 평소 하던 대로만 했더라면 저는 100점이었는데요. 보시고 나서 대응하십시오. 예단하지 마시고 대응하십시오 했으면 좋을 텐데 그거 했던 것 같습니다. 한번 객기를 한번 부려봤던 것 같아요.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 결국은 크게 하락으로 돌려 세우지는 못할 것입니다 했는데 완전히 부러졌으니까 틀린 전망이 됐는데 이렇게 일단 한번 짚어보고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돈까지 태웠더라면 정말 화병 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많은 분들 앞에 헛다리를 짚는 전망을 한 걸로도 어떻게 보면 큰 실수를 했는데요. 정말 어떤 빅 이벤트를 앞두고 포지션을 건다는 것은 그야말로 그거는 뭐 확신이 섰다, 뭐 분석을 잘했다의 차원을 넘어서 그거는 도박입니다. 이번에도 확인되는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색하면서 던진 짧고도 단호한 메시지입니다. 파월이 정색을 하고 나서네요. 그리고 이거 보시죠. 채 구분이 안 되는 연설이었습니다. 지금 제목은 통화정책과 물가 안정인데요. 연설 내내 프라이스 스테빌리티 이 얘기를 갖다가 주구장창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그냥 딱 한 줄로 요약하자면 higher for longer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수년 동안 들었던 lower for longer 이게 20이나 연준이나 할 것 없이 낮게 제로금리에서 심지어 제로보다도 낮게 해서 이거 최대한 길게 이거였고 어떻게 하든 연간 2% 정도라도 물가가 오르는 세상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금리도 낮추고 양적 완화도 한다. 이 세월을 우리가 보내다가 그 lower for longer가 이제는 또 월가에서는 higher for longer. 자, 높게 간 다음에 바로 금리 인하 가는 게 아니고 그 높은 상태에서 좀 한참 갈 거다. 이게 이제 메시지인데요. 이 말을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인사 간단하게 하고 나서 오늘 나의 발언은 평소 대비 짧을 것이고 그리고 나의 초점은 주제는 굉장히 좁혀질 것이고 그리고 나의 메시지는 more direct, 좀 더 직설적일 것이다 해서 겁을 딱 주고 시작합니다.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죠. 특히 7월 FOMC에서 시장으로 하여금 증시로 하여금 오해하게 했던 중립금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거 인플레이션 목표치 2%일 때 하던 2.5%고 롱거런 장기로 봐서는 그거 중립금리에 도달했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얘기했고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이거 제대로 못 잡으면 나중에 두고 고생한다는 얘기도 했고요. 다 했는데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결국 중간중간에 폴 볼커를 갖다 떠올릴 만한 어떤 복선을 깔더니만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하죠. 볼커가 나오죠. 볼커가 나오고 여기서 keep at it, 뭐 견뎌낸다, 끝까지 버틴다 이런 표현입니다. 한 번 더 씁니다. 한 번 더 쓰는데 마지막 이 문장만 보시면은 이 연설의 내용은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강력하고 아주 신속한 조치들을 취한다는 거예요. 결국 수요를 갖다가 이 뭔가 지금 불균형을 이루는 공급만 교란 뭐 이런 거라서 공급은 부족한 나왔는데 수요는 왕성하다 보니까 인플레가 나왔다. 우리는 공급 쪽은 연준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요를 갖다가 죽이겠다. 수요를 갖다가 약하게 만들겠다. 그러기 위한 강력하고도 급속한 조치를 하겠는데 그렇게 하고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는 고정되게 위로 치솟지 않게 그걸 또 keep at it. 언제까지? 우리가 확신컨대 이 과업을 완수했다 싶을 때까지. 자, 뭐 저의 감으로는 이렇게 못합니다만 국내 제가 개인적으로 최고의 패드워치라고 인정하는 글로벌 모니터의 안근모 대표는 이렇게 잡아냈습니다. 왜 파월이, 저 말쟁이 파월이 연설 마지막 부분에 keep at it 이 표현을 갖다 두 번이나 썼을까? 파월은 볼커를 떠올려 달라는 겁니다. 폴 볼커에 이미 타계했지만 재작년에 이 자서전의 이름이 이거죠. 견뎌낸다, 끝까지 버틴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그겁니다. 지난 3월 3일 날 상원에서 당신 한번 제대로 한번 할 수 있겠느냐 했을 때 역사가 기록해 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라고 했던 이게 심지어 저 변방 중에 변방 서울의 한경에서 이진우라는 인간까지 당신 3월 달에 말 그따위로 해놓고 지금까지 하는 거 보니 그때도 그냥 임기응변이었지 라고까지 비아냥거리는 게 파월인들 사람인데 자기가 했던 말이 있는데 왜 신경이 안 쓰였겠습니까?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자 그래서 어쨌거나 7월까지 했던 7월 FMC에서 살짝 원고 없이 기자 간담회 하는 가운데서 뭐 이 얘기도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블룸버그의 에디터가 한 얘기입니다. 파월은 원고 읽을 때가 제일 낫다. 원고 읽을 때가 제일 낫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냥 툭툭툭 던지는데 툭툭툭 나가다가는 지난 7월 같은 사고도 쳤다 하는 상황인데요. 뭐 요약을 할 것 같으면은 그겁니다. 그러나 조금 여기다 저의 내피셜을 하나 집어넣는다면은 연준 내지는 파월이 지금 집권 민주당 미국 내 여기에 대해서 약간 손절을 치나 싶은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자 결국 잭슨홀 미팅의 어떤 여파가 지금 미국 시장, 한국 시장을 급락시키고 있는데요. 이럴 때 뉴욕 증시하고 한국 증시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번 접근해 주시죠. 네, 앞부분에서 길어서 간략하게 했습니다. 다우존스 보시죠. 자, 6월 15일하고 다우존스 6월 15일, 7월 27일은 FMC였습니다. 두 번 다 75p 금리 인상을 했는데 6월 15일은 이틀 밀리다 그냥 반등 나왔고요. 7월 27일 당일 날은 두 번째 자이언트 스텝인데도 급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막힐 만한 레벨에서 막혔죠. 200일선에다가 추세선에다가 61.8% 찍고 밀리다 다시 한번 머리 들다가 결국 파월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딴 거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게 추세고 이게 조정이었니? 아니면 이게 여기서 다시 이게 추세고 이게 조정이니? 그걸 갖다가 우리가 또 모를 뿐입니다. 이제는 뭐 어떻게입니다 보다는 또 대응할 수밖에 없는 비건 모드로 가겠습니다. 자 나스닥 보시죠.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금요일 날 파월 마이크 잡으면 무조건 오르잖아 했던 그 기대감이 결국 이렇게 했고 파월 연설 중에 급락이 나왔는데 이걸 전일 대비 플러스로 살짝 돌릴 정도로 시장은 이렇게 조금 오바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막 쏟아지면서 출구로 몰리다가 서로 밟혀 죽는 상황이 벌어졌죠. 기계마다 매도가 매도를 불렀을 겁니다. 참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이따가 외환시장하고 채권시장 살펴보시면 증시가 참 철딱서니가 없다 하는 것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와중에 전부 시뻘건데요. 시뻘건은 미국에서는 오히려 하락의 의미죠. 이 약세장에서의 과연 업종이나 종목 공략 좀 허무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이게 그러면 추세라고 인정한다면은 3140 1레벨 깨지면은 또 얘기는 다릅니다. 그때는 또 전저점 가느냐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여기서 이게 조정이다 아니다 하락 추세 재개다 양분되고 있습니다.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2380까지는 열어두셔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게 이번 서머랠리에 대한 조정의 맥시입니다. 2380포인트. 2380포인트 깨지면은 지난번 저점에서 멈추나 마느냐 뭐 이거 따져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네. 네, 오늘 뭐 주가가 큰 폭으로 내려간 것은 아무래도 저는 이제 개별적으로는 주가라는 것은 오르기도 하고 내리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보는데 환율 이건 굉장히 마음이 무겁네요. 네. 오늘 결국 1,450원까지 가는 이런 급등세를 1,350원까지는 네네. 급등세 보이는데요. 이 환율 어디까지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까? 예, 어쨌거나 파월 의장이 그때 그저께 연설에서도 우리 6월 달에 다 알려줬다. 그리고 9월 FMC에서 점도표 업데이트 된다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그 말은 의미심장한데요. 이거 보시면은 2년물 국채 수익률은 6월 FMC 때 금년 말 점도표로 찍혀있던 3.25 내지 3.5 거기를 벌써 다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이렇게 좀 하락은 있었습니다만 잭슨홀 때문에 놀라지도 않았고 금리가 급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채권 시장은 이미 6월 FMC 때 이미 연말까지 경로를 다 정해놓고 꾸물꾸물거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10년물 3%가 넘으니까 묵직한 돈들은 야 요즘 같은 때 주식 넣어봤다가 어떨지 모르니 3%면 됐지 하면서 묶이는 돈들이 많으니 수급상 금리가 잘 안 올 수도 있고요. 외환시장도
잭슨홀 때문에 뭐 딱히 놀란 건 없습니다. 다만 이 기간 동안 달러가 약세로 나오고 시장 금리가 조금 흘러내렸던 그 기간에 서머랠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이고 뭐 그동안에 계속 기술적으로 언제든지 멈춰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했는데 일단 열렸으니 이제 멈출 때까지 예단은 건물이고요. 달러 위안 환율이 심상치 않습니다. 1조 위안 풀었다고 중국 증시가 환호하는 것도 아니고 또 1조 위안을 풀었으니 위안이 약세가는 건 당연한데 이러다가 지금 7위안 다시 포치 7을 깬다는 포치가 눈앞에 다가와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환율 어디서 멈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환율 돌아서는 거 보고 나서 그다음에 증시 반등을 얘기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